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금요일 저녁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엊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서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검사 받으시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무섭습니다. 이 전파성을 보면 그러니까요. 겁이 날 정도예요. 네. 예. 네. 우리가 그래도 한 1, 2주 정도 네. 약간 진정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희망적인 네. 이야기를 예, 했었죠. 저희들도 밝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오늘 정상근 기자가 다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한 주였는데 지난 주만 해도 이 지역 확진자가 며칠째 없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딱 일주일 전인 8일부터 그 용인 66번 환자가 등장을 하면서 네. 지역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8일에 12명, 그리고 18명, 34명, 35명, 27명, 26명, 29명 이렇게 30명 규모로 계속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제 27명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전체 확진자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서 153명이 나왔는데 네. 이태원 클럽에 직접 간 사람이 90명, 그리고 2차, 3차 감염자가 6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네네. 건데 그래도 지금 2차, 3차 감염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번 주말을 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클럽에 직접 가신 분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게 2차, 3차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네. 내가 가르친 학생부터 해가지고 그 부모님, 동료들 다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황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감염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발 확진자들, 그러니까 20대가 거의 줄을 이뤘던 네네. 젊은 층들의 그런 뭐랄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 그냥 친구들 만나서 좀 즐기고 싶고 이런 문화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네. 저도 지금 오늘 비도 오고 집에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집에서 만화책이나 보고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게 실타래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내 가족이 감염되고 결국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20대 분들의 취업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따진다면 사실 안 해야 될 일은 이제 좀 참고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생활 방역. 네. 네, 저도 사실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감염된다면 이런 가정을 해봤는데 내가 감염돼서 나 혼자 만약에 아프거나 이런 건 네네. 좋은데 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감염을 내가 전파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같이 방송하는 모든 분들, 다른 분들, 네. 그러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가 거의 막 무너지는 네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이 코로나19를 표현하는 또 슬픈 말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 별로 피해를 입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옮기고 코로나에 큰 피해를 받는 노인들이 사망하는 병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표현하는 분들이 슬프네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세대 갈등으로 또 이어질까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심지어 무증상도 많고 또 회복도 빠른데 할머니, 할아버님 이렇게 우리 같은 가족들 네. 전파가 되면 그분들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 얘기 나올 때 이거와 또 별개로 홍대 쪽 주점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했었는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련성을 좀 찾았죠. 네. 정상 장원 네. 씨가 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홍대 주점에서 나온 확진자 5명과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 사례를 별개로 보고 추적을 했었는데 네네. 이 역학조사 중에 동선이 겹치는 장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관악구에 있는 노래방이었는데요. 네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확진자가 다녀갔던 방에 2, 3분 뒤에 이 홍대 주점에 갔었던 확진자 중 한 명이 들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노래방이 뭐 다른 공간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하니까 말 네. 그대로 그렇죠. 침이 막 튈 전파 수밖에 없는. 감염이. 네. 네. 마이크의 비말이 그대로 튀죠. 그렇죠. 네. 네. 내가 같은 방에 있지 않았어도 이 환기 시스템이 공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기를 통해서 그 비말이 감염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이게 방역 당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이걸 연관성을 찾아낸 거죠. 네. 네. 추적해내고 찾아낸 걸 보면은 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없다면 그래도 좀 불안함은 많이 수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네네. 도봉구 가왕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네. 확진자들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게 같은 방을 쓰신 분들은 아닌데 이게 공조 시스템이 전파 경로로 좀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노래방을 통해서 뭐 확산한 사례를 두고 좀 어떤 시스템이냐 이게 공조 네. 시스템을 통한 전파냐 아니면 침방울이냐 네, 뭐 이런 논란도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네. 정말 무서운 병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전염력이 실제로 이제 공조 시스템을 이루어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같은 방에서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네. 아마 다른 방이었다면은 스쳐 지나간 정도의 수준일 텐데도 네, 네. 이게 감염이 이루어질 정도면 이게 네. 전파력이 정말 아니 이게 엄청난 예를 것 들어서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환기 시스템이 거의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네. 그럼 그런 식으로도 전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방역 들어요. 당국에서는 공조 시스템 가능성은 낮게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낮게 보죠. 노래방이라고 네. 하더라도 뭐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그렇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비말이 튈 수 있는 장소들이나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공조 시스템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게 아직까지. 아니었으면 입장입니다. 정말 네. 좋겠네요. 네. 지금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마스크를 네. 만약에 안 썼으면 그런 이제 가운데 전파됐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가 일한 인천의 학원에서 집단 감염 이게 이 사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도 감염이 되는 상태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학생들이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전에는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잘못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처음에 되긴 문제 했었죠. 이제 제기됐을 때 그런데 뭐 침 묻은 물건을 만졌다거나 선생님이 만졌던 그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만지고 칠판이라든지 뭐 지게라든지 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이게 저도 뭔가를 내가 만졌을 때 바로 이제 또 소독제까지 이제 갖고 다니고 요즘에는 휴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네. 이 손 소독제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그 손으로 묻은 것들이 다시 전파되는 거, 침이 묻은 곳이 다시 전파되는 거. 네네. 이게 또 전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물건에 묻었을 경우에 이 네. 바이러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손을 통해서 어떤 비말이 접촉되고 그것이 내 눈, 코, 입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전파되는 그런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24시간 손만 닦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절망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가끔. 요새 좀 날이 그렇습니다. 더워지니까 네. 이제 KF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그 덴탈용 마스크, 덴탈용 좀 마스크 가벼운 쓰죠. 마스크를 쓰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뭐 그 과학 쪽 기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비말이 아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일부지만 뭐 새어나가고 근데 문제는 그 새어나가는 쪽에 이 병균이 묻어 있으면은 네. 금방 또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네. 요즘 손만 덥긴 닦고 있어야 해요. 될것 근데 같습니다. 마스크 하고 있으면 진짜 덥더라고요. 예. 좀 더워요. 사실 뭐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마스크법을 좀 써서 이용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마스크 썼다라는 신용만 하시려고 턱 마스크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턱스크죠. 네, 예. 인터넷상에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이 가로로 줄무늬를 해가지고 주변 눈치 보고 거기로 음식물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답답하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코까지 입까지 다 해서 이렇게 딱 완벽하게 막히게끔 가려야지.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누구나 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마스크 가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상근 기자? 네, 이 시중에 마스크가 뭐 1,000원 밑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공적 마스크가 1,500원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공적 마스크 가격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뭐 공적 마스크 가격을 뭐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왜냐하면은 사실 마스크 가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시작할 때 정부가 일종의 그 계약을 하는 한 거거든요. 거니까. 그래서 네. 이게 여러 업체들하고 6월 말까지 공급을 받기로 계약을 했고 네. 뭐 이제 업체들은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 정부가 이제 6월 말까지로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를 보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일단 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일단 가격 가격을? 조정은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2134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여러분 다들 조심. 노래방 가지 마시고 노래방에 가더라도 락 발라드 절대 부르지 마세요. 네. 락 발라드가 조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한 분씩 2주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한 분씩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주광덕 의원을 뽑았습니다. 네, 그 네. 사건.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7년에 그 당시 그 안경환 명예교수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 안경환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이건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라고 항변을 했으나 네. 대법원에서 결국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주광덕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당시 네, 한국상 곽상도, 네, 윤상직, 이종배, 전희경 의원이 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로 안경환 명예교수는 후보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네. 네네네. 그런데 사퇴를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진 건가요, 당시? 아니에요. 사퇴를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닌데 네네. 그 의혹 제기가 네네. 그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하려면 국회의원은 관련 자료를 마음껏 받아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네. 어떤 신문 기사가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의혹을 그대로 제기하는 것을 네. 반복하는 건 안 된다. 음. 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죠. 허위 사실로. 예, 예.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마음껏 유포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충분히 이제 취재 후에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의혹 제기. 그다음에 그 결론은 나중에 한번 내려보자라는 네. 식으로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아들이 바로 그리고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네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형사 고소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분들은 근거로 뭐 다른 사람들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폭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성 이런 그럴지도 것은 모른다. 네, 뭐 절대 이런 식이죠. 면책이 되지 않는다. 관련돼서 뭐 그 징계를 받은 건 전혀 없었고요.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 금지법이 있었는데 네, 네. 이성교제를 하다가 뭐 경고 비슷하게 받은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사실 뭐 이것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네, 그걸 이게 부풀려서. 아무래도 이게 호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광덕 의원이 주도했고 나머지 의원들 합해서 3,500만 원 배상하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네. 다만 이제 주도한 사람이 주 의원이니까 500만 원 따로 내라 뭐 이런 네. 건데 한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훼손하고 여러 명의 3,500원 십시일반으로 내는 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명예훼손에 관한 거면 위자료거든요. 네네. 어떤 손해라는 것이 명백한 게 아니라 네네. 정신적인 피해배상이니까 위자료 인정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사실은 경우는 예,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빨리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실 명예훼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건 그러니까요. 뭐 이 국회 일만은 아닙니다. 뭐 연예인에 관한, 뭐 방송인에 관한, 그렇죠. 그다음에 네. 사회에 관한, 누구를 헐뜯기 위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일을 못 하게끔 아예 진짜 벌금을 세게 내리던가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해당 당사자한테는 정말 그렇죠. 이 치명적이고 네. 사람들은 이런 의혹만 또 기억할 뿐이고 나중에 교정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판결에 대한 건 기억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평생 트라우마일 텐데 3,500으로 끝난다. 근데 500만 원 나왔으면 의원직도 박탈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는 되면? 네. 민사 손해배상 네. 청구라서 민사. 예, 민사였군요. 이거는 예. 의원 직과는 예, 예.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못 네. 알았네요. 아니, 예.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네네. 근데 국회의원은 이게 면책 특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행된 거잖아요. 근데 그 면책 특권을 네네.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어요. 면책 특권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다. 네네. 면책 특권 똑바로 잘 새겨 들어라라고 해서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 뭐 국정감사, 네. 조사, 네. 뭐 대정부 질문 뭐 이럴 때 자유롭게 발언하고 뭐 표결할 때 의사 표현을 하라는 거지.
별도의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성명을 뭐 발표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밝혀줬죠. 8711번님이 면책 특권도 어찌 보면은 시대의 착오적 제도 같아요. 군부 독재 시절에나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 주셨는데 어떠세요, 정원 씨? 네. 그 배상금이 3,500만 원이 나왔죠. 3,500. 500만 원은 주강덕 의원이 내야 하고 네. 나머지 의원들이 3천만 원 나눠 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각자 상황이죠.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당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이걸로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3천만 원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n분의 1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네. 보통 실제 어떻게 돼요? 솔직히 이제 저기 야, 너 붙었으니까 네가 내 이번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거 합의 뭡니까? 뭐 한턱 이거? 쏘는 겁니까? 너 떨었으니까 200만 내. 뭐 이런 식으로 아닐 거 정말 아닙니까? 궁금했어요. 예. 진짜 이게 n분의 1인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한테 다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네. 네. 피해자는 이렇게 한 명에게 특히 뭐 주광덕 의원이 주도한 게 맞고 하니까 주도했으니까. 주광덕 의원에게 3,500을 전부 다 청구하면 되고요. 주광덕 의원 뭐 예를 들면 집에다가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적인 이제 구상 관계는 서로 간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재판을 가야 돼요. 그들끼리 또 재판할 수 네, 있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받으려면 한참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피해자는 누구한테든 3,500만 원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주광덕 의원에게 3,500만 원 다 청구해도 되고 끝. 네. 기한도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판결에 의한 거는 10년입니다. 예. 10년이요. 예, 이거 소멸시효. 언제까지 지급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지급하지 피해자는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습니다.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네. 이자가 붙어서 네. 빨리 줄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네. 연 12%면은 황현희 씨 주식보다 훨씬 낫네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나아져서 아, 표정이 다행이네요. 좋아요. 갑자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3,500만 원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볼까요? MC 장원님 오늘은 어떤 분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네,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관련 소식을 네네. 준비해 왔습니다. 이 김민식 군 부모가 지난 14일 경찰에 한 유튜버를 고소 고발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생각 모듬찌개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A씨입니다.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 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공개된 영상 내용을 보면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은 통화에서 김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네. 민식 군 부모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네. 사고는 그 합의금은 얼마를 나와야 돼요, 변호사님? 이제 이게 제가 좀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던 거는 뭐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네네. 나중에 들었더니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변호사가 그 소장의 접수 뭐 피해 배상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7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변호사로서 엄청 크게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 뭐 아까 이제 3,500만 원 명예훼손 그 관련해서 3,5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억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위자료 그 나의 명예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가 1억을 청구할 정도면 사람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네, 네. 그분에 대한 위자료가 1억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동생도 있어요. 그럼 1억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민식이가 일생 동안 벌 수 있었던 돈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네네. 그게 7억이라는 돈이 청구하는 금액이니까 뭐 과하지 그 돈을 않다. 다 달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은 가족을 잃어서 정말 가슴이 네. 아픈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민식이 아버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에 놀이개가 된 것 같다. 참다 못해 고소를 했는데 소송 비용은 다 개인적으로 충당을 해야 하고 유튜버들은 계좌로 모금을 해서 소송비와 벌금을 내고 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옥 같다. 정말 생지옥이다.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기사와 이런 유튜버 분들의 이 채널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댓글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분노하는 지점도 알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니 당장 운전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갑자기 튀어나온 걸 어떻게 피하느냐. 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한번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운전하시면 네. 불편하시겠죠. 그 거리를 돌아가셔야 되고 속도도 굉장히 줄이셔야겠지만 이런 조그마한 불편에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행동이 과연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떠한 지점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거는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법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근데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면서 이 법의 취지가 된 네.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공개를 한다든지 혹은 그러니까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 7억 얘기도 7억 얘기인데 뭐 일진이다라든지 이분들 사생활 네, 이 확인되지도 않은. 네. 불륜이다라든지는 뭐 이 사건과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것들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좀 주의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에서도 흔히 쓰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네. 전형적인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 법의 취지가 됐던 이유가 됐던 민식군 부모를 공격해서 네, 이 네. 이 법안 자체를 뜻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법의 보완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논의를 네.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차된 차에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니까 불법 주차입니다. 네. 불법 주차된 차에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면 사실 안 보여요. 그러면 불법 주차된 차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차에게도 네네. 그냥 좀 벌금을 많이 부과하든가 이런 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법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보완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또 보완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거 논의를 통해서 보완이 그리고 돼야겠죠. 사실상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거는 이 부분인데,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만약에 돌발 상황이고 맞아요. 아이가 네. 사모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예, 예. 이게 절대 유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유죄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경찰 단계에서 빼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재판까지 받으러 가야 되잖아. 라는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될 위험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된 법이 있으면 개정하는 거는 맞지만 그 지점을 분노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의 취지 때문에 이 이름이 따온 거지, 네. 이분들이 이 법 자체를 법안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자구 거죠. 심사를 한 게 아닌데 네.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자 어떤 개인에게. 표적을 삼는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만든 것도 그 민식 부모님이 아니고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거고 그럼요.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개인 사생활을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게 다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유튜버의 그 전쟁 물론 약간 결은 다릅니다만 극우냐 뭐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결국엔 네. 법에 대한 보완에 대한 토의가 돼야 되지. 이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그 단계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법을 만들 뭐 빌미를 제공했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 인신 모독을 한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네. 보완을 좀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3141번님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논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정상근 기자 오늘 어떤 네. 인물일까요? 저는 조치흠 대구 동산병원 원장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치흠 대구 동산병원 원장이 그 청년 의사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동산병원이 이 대구 동산병원이 있고 그리고 계명대 동산병원이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대구에 소재한 병원인데, 그런데 이 두 곳이 모두 이 대구 코로나19 진화에 좀 상당한 역할을 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치흠 원장에 따르면 이 대구 동산병원과 동산병원이 이 코로나19와 전투를 벌이면서 입은 손실이 무려 380억 원 정도나 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손실보상액으로 지급해달라라고 올리긴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은 모양이고요. 이 조치흠 원장은 뭐 아직까지 뭐 직원들 월급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대구 동산병원의 경우에는 5, 6월이 좀 힘들 것 같다라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야전병원 역할을 한 건데 네. 이렇게 피해가 380억이면 어마어마한데 어디서 배상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국가에서 국가에서? 뭐 네. 일종의 손실액 같은 걸 이제 네네. 보상을 해주는 단계를 마련하고 있고 뭐 관련된 좀 얘기가 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이 논의가 오간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아직 뭐 동산병원이 신청한 부분이 나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일전에 이 메르스 때 이 관련해서 이 병원들이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네네. 또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다른 외래 손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병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에도 이 병원들에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뭐 아직 그 뭐
관련된 이제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논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좀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 병원인 동산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희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떤 재정적인 악화가 있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병원이 이렇게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뭔가 전례를 직원분들 거기 계신 직원분들도 정말 그 일선 현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나도 감염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건데 음. 이제 병원이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위험해진다면 정말 그 지금 당장 동상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 전염병, 감염병 사태는 앞으로 쭉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후속 미래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뭐 일단 뭐 지금 재난 뭐 지원금도 지급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반드시. 대구 경북에 네. 사시는 시민분들은 동상병원이 또 최전선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고 네네. 경험치를 쌓았을 것이니 오히려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동상병원 많이들 좀 방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네. 네.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네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현희 씨 어떤 네네. 인물을 생각하셨나요? 마지막에는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소식들이 다 좀 안 좋네요. 좀 우울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분은요, 주민갑질의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아. 최희석 경비원님의 네. 내용입니다. 그 상해등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이 일을 두고 긴급 주민회의까지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러니까 폭행 사건에 대한 네네. 것이었죠. 네,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 제 눈으로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이게 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닐 테고 이렇게 그렇죠. 계속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청원까지 들어가서 30만 명 이상 지금 네, 기록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없어야 될 일인데 자꾸 이렇게 좀 전해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고인의 형님을 인터뷰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고 네.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아파트 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사실 대다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그럴 있을 수 수 있는 있죠. 일이 네. 있잖아요. 네. 참 무서운데 이게 갑질 얘기가 한두 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경비원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을 하시고 자기 본인들 역할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뭐 법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네네.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네네. 거의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뭐 월급을 주고 이런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그 그런 입주민 회장이 네, 입주자 회장이 대표 회장이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 사건을 했었는데 이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좀 문제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월급을 주니까 우리 네네. 아파트에서 마치 부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전혀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말 그대로 네, 이분들의 업무라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게 내 지위를 쉽게 뭐랄까 이거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되게 환상에 빠져 있는 네, 거죠.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질이라는 걸 되게 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이 뭐 어떤 이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운전하시는 분에게 뭐 갑질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론 과자 같은 거 집어던지고 얼마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갑질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반말하시는 네. 분들 네. 이해가 안 가요. 돈 네. 집어던지고 뭐 계산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갑질, 이런 사소한 것도 갑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위를 이용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근무 중에 다치더라도 항상 표기는 노한으로 된다고 합니다. 아, 예. 네네. 왜냐하면 노한으로 하면 자르기도 쉽고 음. 또 바꾸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고요. 그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네네네. 예,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쉬운 인력. 네. 그래서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현행 이 경비업법만 봐도 이분 경비원 분들은 경비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그렇죠. 일을 하게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지. 네. 이분들은 그걸 할 의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현행 법이 있으면 이 현행 법을 지키고 있는지 뭐 경찰이라든지 당국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계속 그 경찰에서는 이 경비업법 계도 기간만 두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 계도 기간이 또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네. 정작 이거를 계도 기간을 끝내고 실제로 단속을 하자니 이 아파트 경비분들은 잘릴까봐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못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일자리 잃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또 네. 대학교 1학년 때 딴 자격증이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경찰 시험에 가산점이 있어서 제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따놨는데 그쪽 경비업법 공부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잠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왜냐면 너무 오래된 법이라 좀 바꿔야 될 법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손창정님 오늘 답답한 뉴스가 많네요. 변호사님 그거 여기서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네. 저도 모르게 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네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들으시고 그걸 들으셨던 분인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이 방송에서 그러셨다고요? 방송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얘기를 예, 하는데 집에서 그랬겠죠. 방송에서 얘가 으악 그런 거예요. 으악. 저번에 술 드셔서 한번 그러신 것 같은데. 계속 효과음으로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효과음으로. 네, 저희가 녹음해 놓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정 선생님 시사 콘서트였고요.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